해질 무렵 부엌에서 국 끓는 소리가 잦아들 때 낯선 번호가 울립니다. 안전을 위해 잠시 확인 전화 드렸습니다. 라는 목소리는 놀랍게도 공손하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이웃처럼 친근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먼저 불안해지고 곧 안심하고 마지막엔 얼른 끝내고 싶어집니다. 일상의 리듬이 무너지는 그 짧은 틈을 사기꾼은 기다립니다. 저녁 찬바람이 창문 틈을 타고 들어오듯 말 한마디가 집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사실부터 확인합니다. 성함이 중뱅씨 맞으시죠? 맞다고 하면 다음 문이 열립니다. 가족 안부를 묻고 오늘 카드 결제 내역을 슬쩍 언급하고 재발급이나 보안 강화를 넣어 안심을 덧칠합니다. 시장에서 돌아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물 한 잔 들이키는 그 몇 분 사이 우리의 마음은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울어 갑니다. 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겪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이 쌓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잘 압니다. 동시에 오랜 신뢰 습관도 쌓입니다. 상대가 예의를 지키면 우리는 그 예의를 존중하려 합니다. 목소리가 침착하고 단어가 공손하면 우리는 그 공손함에 응답합니다. 그것이 한국적 정서의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기꾼은 바로 그 예의를 흉내냅니다. 집안 공기가 서늘한 가을밤처럼 단정하고 가지런한 말투는 경계심마저 차분히 눕혀놓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 방송은 두려움을 키우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강점을 돌려보려 합니다. 이웃과 나누는 인사, 가족과의 연락망, 동네 은행 창구에서 쌓은 작은 신뢰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울타리의 약한 고리를 알아야 보수가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리가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지 천천히 짚어보려 합니다. 잠시 후에는 실제 현실과 수치로 이 조용한 순간이 왜 위험의 출발점이 되는지 차분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심이 차갑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하나하나 뒤에는 저녁 식탁, 안부전화, 집 앞 골목의 발자국 소리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일상에 스며든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은 전화, 문자, 카카오톡, 심지어 택배 안내까지 모양을 바꿔가며 다가옵니다.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를 안전계정으로 옮기라 하거나 가족을 사칭해 급히 송금이 필요하다고 재촉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작은 링크 하나를 눌러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먼저 소액을 이체해보라며 확인 절차를 밟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선 어떤 유형이 가장 자주 들리시나요? 패턴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시간대는 집안이 가장 바쁜 초저녁 혹은 은행 창고가 혼잡한 평일 낮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소는 집 전화기, 스마트폰, 동네 ATM과 창구처럼 익숙하고 안심되는 공간을 택합니다. 명절 전후나 공과금 납부 시기처럼 돈의 흐름이 많고 마음이 분주한 때를 노리기도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즉시 상의해야 할 대상이 줄어드는 상황, 그리고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며 생긴 디지털 절차의 복잡함도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비슷한 메시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연령대별로 보면 고령층 피해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데이터는 간접적으로 말해줍니다. 인증 방식이 자주 바뀌고 용어가 낯설며 화면 구성도 수시로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이 버튼만 누르면 해결된다. 단순한 서사는 복잡한 절차 앞에서 느끼는 피로감과 맞물려 설득력을 얻습니다. 게다가 범죄자는 매우 공손하고 또렷한 발음, 형식적인 직함과 서류 이미지를 곁들여 권위를 연출합니다. 실제 금융기관은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계좌 비밀번호나
일회용 인증번호를 전화로 묻지 않으며 안전 계정으로 송금을 지시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이 기준들을 작은 카드에 적어 지갑에 넣어두시면 어떨까요? 메신저 피싱에서는 가족 사칭이 두드러집니다. 휴대폰이 고장나 임시번호다 라거나 병원비, 수술비, 택배비가 급하다 는 문구가 반복됩니다. 최근에는 음성 변조나 프로필 사진 도용을 곁들여 진짜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보면 어법과 띄어쓰기, 시간대의 어색함, 지나친 긴급성과 비밀 유지를 요구하는 부분에서 일관된 신호가 드러납니다. 동네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금융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신호를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고 지역 단톡방이나 경로당 공지판을 통해 최근 수법을 공유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댁 근처에도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던가요? 통신비, 환급 안내로 위장한 문자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한 글자 다른 발신번호, 미묘하게 어색한 링크 주소, 앱 설치를 유도하는 화면 전환이 특징입니다. 클릭 대신 직접 앱을 열어 확인하거나 공식 고객센터 번호로 걸어 다시 묻는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수사 협조를 구실로 고액 인출을 유도하는 대면 편취가 보고되는데 창구 직원의 이상 징후 질문에 침착히 응답하고 즉시 신고 체계로 연결되도록 하는 교육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잠깐만요, 직접 확인해 보시겠어요? 라는 말을 건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리하면 현실과 숫자가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기 수법은 더 정교해졌고 우리의 일상 리듬 속 빈틈, 피곤한 시간, 낯선 용어, 바뀐 절차를 정확히 찌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검증 기준과 지역의 보호망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왜 이런 빈틈이 생기는지, 마음과 뇌, 그리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기꾼은 정보를 다 알지 못해도 먼저 상황을 만듭니다. 지금 바로 확인만 하시면 끝납니다. 수사 협조가 필요합니다. 고객님의 계정이 위험합니다. 이런 말은 논리보다 감정의 문을 먼저 두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불안을 줄이기 위해 빠른 통로를 찾습니다. 의심, 확인, 안도라는 과정을 단축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공손하고 배경소음이 없는 조용한 목소리로 공식 용어 몇 개를 섞어 말하면 우리는 그 조직된 상황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심을 얻는 대가로 약간의 정보를 내어주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마음이 본능적으로 평온을 회복하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긴 통화 뒤에 이제 괜찮다는 안도를 서둘러 얻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인지 속도와 주의 배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화면에서 작은 글씨를 읽고 인증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버튼을 찾는 일은 젊을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동시에 강점도 함께 자랍니다. 넓은 맥락을 보는 능력, 사람의 말결에서 진심과 빈틈을 가르는 경험, 감정을 조절하는 힘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기꾼이 약점을 겨냥해 시간 압박을 겹겹이 씌운다는 겁니다. 3분 안에 곧 계정이 정지됩니다. 같은 문구는 느긋한 판단을 밀어냅니다. 작은 화면, 낯선 약어, 자주 바뀌는 인증 절차가 더해지면 마음은 빠른 결말을 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강점을 꺼내 쓰기보다 당장의 불안을 덮을 버튼을 먼저 누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간의 압박 앞에서 호흡이 빨라진 경험을 떠올리실 수 있을까요? 사회 정서적인 변화도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더 소중히 여기고 갈등을 피하고 관계의 온기를 지키려 합니다. 한국적 예의와 정서 속에서는 목소리가 단정하고 말이 공손하면 우리도 그 예의를 돌려주고 싶어집니다. 사기꾼은 바로 이를 모방합니다. 직함과 서류 이미지를 곁들이고 존댓말을 지키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의심을 표현하는 순간 무례할까봐 머뭇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다시 한 번만 같은 우리말 습관도 악용됩니다. 정중함은 우리의 미덕이지만 정중함 때문에 질문을 미루면 그 틈이 커집니다. 여러분은 예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질문을 끝까지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동경제학이 말하는 몇 가지 법칙은 사기 시나리오에서 반복됩니다. 손실 회피, 잃지 않으려는 마음,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돈이 사라진다는 말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희소성과 긴급성은 오늘만 가능한 보호 계정 이체 같은 문장을 설득력 있게 보이게 합니다. 약속, 일관성 원리는 작은 확인 이체로 문을 열게 하고 한 번 동의하면 더 큰 요청도 수락하게 만듭니다. 권위 원리는 가짜 직함과 로고로 강화됩니다. 반복 노출은 익숙함을 진실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같은 표현을 여러 채널에서 보게 되면 우리 뇌는 처리하기 쉬운 정보를 더 믿을만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 들어본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의심을 낮춘 경험이 있나요? 신경과 몸의 상태도 큽니다. 저녁 무렵은 피로가 쌓이고 약 복용 시간, 식사 준비, 가족의 귀가가 겹칩니다. 간단히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습니다. 돌봄을 맡고 계신 분이라면 긴 통화 자체가 부담입니다. 이때 지금 바로라는 말은 불안을 자극해 심박을 올리고 차분한 사고를 밀어냅니다. 방 안의 조명, 안경 도수, 스마트폰 밝기 같은 사소한 요소도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불편들이 겹치면 우리는 쉽고 빠른 결론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3분만 멈추어 물을 마시고 메모지에 핵심을 적고 다른 경로로 다시 묻는 단순한 루틴이 생각보다 큰 효과를 냅니다. 여러분은 피곤한 저녁에 스스로를 위한 잠깐 멈춤,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차기 수법이 정교해지는 배경에는 기술과 데이터가 있습니다. 유출된 고객 정보, 배송 통신 기록 일보, 공개 프로필 사진, 심지어 목소리까지 조합하면 나를 아는 듯한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발신번호 변작으로 공식 번호처럼 보이게 하고 메신저 프로필을 도용해 가족으로 가장합니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흉내내는 기술로 몇 문장을 합성해 간단한 통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교함도 다른 경로로 분리 확인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전화로 들은 말을 끊고 우리가 직접 저장한 번호나 공식 앱에서 다시 묻는 순간 가짜의 무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내가 먼저 건다는 습관을 만들어 두고 계신가요? 구조적인 요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공금융 서비스는 보안을 강화하려고 절차를 늘립니다. 그런데 용어와 화면이 기관마다 달라 사용자는 매번 처음처럼 배우게 됩니다. 어떤 앱은 버튼을 크게 두고 어떤 웹페이지는 경고 문구를 길게 띄웁니다. 이 불일치는 피로를 키우고 결국 그냥 하라는 대로를 유도합니다. 사기꾼은 여기서 친절한 안내를 흉내내며 개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절차를 모두 외우는 능력이 아니라 단 3가지 원리입니다. 천천히 분리해서 다른 경로로, 즉시 답하지 않고 말한 사람과 확인하는 경로를 분리하고 내가 선택한 번호, 앱 창구로 스스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를 메모지 한 장으로 만들어 지갑에 넣어 두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취약함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마음과 복잡한 환경이 만나 생기는 상황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줄이고 예의를 지키고 삶의 리듬을 회복하려는 선한 의도로 움직입니다. 사기꾼은 그 선함을 모방하고 시간과 감정의 조합을 설계합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은 우리의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연결, 나를 지키는 질문, 잠깐의 침묵, 그리고 내가 먼저 거는 한 통의 전화가 방패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살핀 원리들을 일상의 장면으로 옮겨 편리하고 기억하기 쉬운 검증 루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순간 전화 문자 창구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작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차분히 안내하겠습니다. 몰잡한 이론보다 주머니 속 메모지 한 장이 더 든든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집안과 동네의 장면에 맞춰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3분 멈춤입니다. 전화가 오면 의자를 당겨 앉고 종이와 펜을 꺼내 발신자 이름, 기관, 요청 내용을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직접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시간 압박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장을 자신만의 말투로 적어두실 수 있을까요? 둘째는 분리 확인입니다. 통화를 끊고 내가 저장해둔 공식 번호나 앱으로 내가 먼저 다시 겁니다. 은행은 앱 또는 카드 뒷면 번호, 통신사는 청구서 번호, 가족은 평소에 쓰는 번호를 씁니다. 낯선 링크는 누르지 않고 택배, 환급 안내는 각 앱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만약 상대가 지금 끊지 마시고요 라며 붙잡으면 그 자체가 경고 신호입니다. 메신저로 가족이 돈을 요청하면 전화 통화로 바꾸고 목소리가 불분명하면 잠깐만 우리 가족만 아는 말을 묻습니다. 여러분 댁만의 가족 안전 문장을 하나 정해두시면 어떨까요? 셋째는 역질문입니다. 직원 번호와 소속 지점, 다시 걸 수 있는 대표 번호를 알려주세요. 당신이 제 정보를 어디서 확인했는지 근거를 주시겠어요? 그 안내를 은행 창구에서 들어도 동일합니까?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되묻습니다. 진짜 기관이라면 끊고 공식 경로로 다시 확인하자는 제안에 동의합니다. 반대로 계속 통화만 고집하거나 원격 제어 앱 설치, 안전 계정 이체, 일회용 인증번호 요구 등을 말한다면 즉시 종료합니다. 여러분은 예의를 지키면서도 필요한 질문을 끝까지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넷째는 창구 ATM에서의 안전 루틴입니다. 고액 인출이나 낯선 계좌 송금을 요청받았다면 창구 직원에게 수사 협조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사기 징후인지 점검해주세요라고 먼저 알립니다. 일부 은행은 이상 거래를 탐지하면 추가 질문과 지연 절차로 보호합니다. ATM에서는 복잡한 이체를 중단하고 창구로 이동합니다. 지금 바로라는 말이 떠오를수록 천천히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순간에 중단하고 창구로라는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다섯째는 공동체 알림망입니다. 경로당, 주민센터, 성당 교회 사찰 단톡방, 아파트 게시판에 최신 수법을 공유하는 작은 코너를 만듭니다. 동네 약국, 부동산, 마트 계산대 옆에 3분 멈춤 문구 한 줄만 붙어 있어도 큰 힘이 됩니다. 가족끼리도 주 1회 짧은 점검 시간을 정해 최근에 이런 전화나 문자가 왔는지 나눕니다. 이웃과의 연결은 기술보다 빠르게 우리를 지켜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이 알림망을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은 시나리오 연습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서로 역할을 나눠 보이스피싱 대본을 짧게 연습해봅니다. 안전 계정으로 옮기세요. 지금은 통화 종료하고 제가 먼저 공식 번호로 확인하겠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연습은 머뭇거림을 줄입니다. 메모지에는 3줄만 적어둡니다. 천천히, 분리해서, 다른 경로로. 그 아래에 가족, 은행, 통신사, 주민센터 번호를 적고 냉장고나 전화기 옆에 붙여둡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메모지에 무엇을 적고 싶으신가요? 이제 방법은 갖추었습니다. 끝으로 두려움이 아닌 존엄과 자립을 지키는 마음가짐. 우리의 강점을 어떻게 일상의 선택으로 이어갈지 조용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유난히 조용했다면 그 조용함이 우리를 지키는 첫걸음일지 모릅니다. 두려움 대신 천천히 확인하고 서로에게 묻는 태도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낯선 목소리 앞에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엄, 그리고 일상의 리듬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원리는 단순합니다. 천천히, 분리해서, 다른 경로로, 즉시 답하지 않고 3분 멈추기, 통화를 끊고 내가 먼저 공식 번호로 걸기, 앱과 창구 같은 대안 경로로 다시 확인하기. 이 3가지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급한 요구는 금세 실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순간에 잠깐 멈춤을 선택하실 수 있을까요? 정중함은 우리의 미덕이지만 정중한 의심도 같은 미덕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한 문장은 상대를 가르치려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가족과는 안전 문장을, 스스로는 내가 먼저 건다는 원칙을 정해두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발을 디딜 자리가 생깁니다. 창구 직원, 주민센터, 복지관 같은 지역의 손길은 안내 지도를 펼쳐들 듯 우리의 판단을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나의 안전 문장으로 정하고 싶으신가요?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입니다. 주 1회 가족 점검 통화, 아파트 게시판의 한 줄 안내, 단톡방의 사례 공유는 사기 시나리오의 시간 압박을 공동의 시간으로 바꿉니다. 저녁 식탁에서 역할극을 한 번만 해도 실제 상황에서 목소리는 덜 떨리고 손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 작은 연습이 내일의 평안을 예습하게 합니다. 오늘 머릿속에 스친 한 사람에게 혹시 요즘 이런 전화 받아보셨어요? 하고 먼저 묻는 것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분께 오늘 한 통 안부 전화를 걸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때 더 멀리 갑니다. 조용한 판단, 단정한 거절, 그리고 서로의 안부가 모여 우리의 자립을 지켜줍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평온이 되기를 이 저녁의 고요 속에서 조용히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과 조용히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 조용한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